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58회차로 그 프로젝트 관리와 또 PMO의 차이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이 실제 그 현장에 가면 PMO가 사업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걸 주제로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드릴 그런 내용에 앞서서 그 첫 번째는 지난번 시간에 그 PMO가 오버헤드 코스트냐 그 인식에 대한 문제에서 관리 쪽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PMO는 이제 프로젝트에 엄청난 비용이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러한 그 뮬러의 이제 그 프로젝트 퀄리티 코스트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여기다 밑에다 이제 첨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비용을 100이라고 했을 때 구축 비용은 한 46%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해놓고 계속 수정하는 그러한 비용이죠. 여기 이제 변경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그런데 수정 비용이 한 3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관리 비용이 여기 관리하고 형상 관리가 한 15% 되는 걸로 우리가 프로젝트의 그 구현 비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프로젝트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또는 PMO가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잘 못해서 이 부분이 자꾸 뒤로 넘겨지면 이 변경 비용의 이 변경 비용의 이 커브가 점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MO란 뭐를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설계 단계에서 25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 금액을 우리가 절감을 하는 것이 이제 이 PMO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비용에 대한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PMO가 이제 결과적으로 초반에 대응을 잘하면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그 들어가는 변경 비용, 수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인 구현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제 우리가 PMO에 대한 우리가 그 비용을 훨씬 더 생각할 수 있어서 거의 뭐 이제 프리라는 그런 말을 제가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PM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업 관리 그런 내용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PMO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현장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PMO가 사업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 가면 발주사도 사업 관리를 하고 수행사도 사업 관리를 합니다. PMO가 하는 사업 관리는 발주사와 수행사의 내용을 보고 조정하면 하는 그런 역할의 사업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기에 프로젝트 관리란 이런 거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또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제가 뒤에 부분에 대해서 지식 체계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 PMO란 이러한 부분을 최전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조직. 또 그다음에 수행 단계에 오면 필요하면 교육도 해주고 뭐 멘토링도 하고 또 코칭도 하고 또 템플레이트도 만들어주고 또 피행 관련된 뭐 문서 정리도 해주고 뭐 이러한 그 실질적으로 그 계약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역할들까지 해주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M이란 지식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PMO란 성공시키는 조직입니다. 가장 큰 그 개념이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하나 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성공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PM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과 체계예요. 예. 그 다음에 PMO는 여기에 조직이나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식과 체계는 어느 영역이냐면 통합, 범위, 일정, 원가, 자원, 이해관계자, 품질, 위기, 의사소통, 조달. 이건 ISO 21500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그 주제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PMO는 최고 경영자 보고, 감독, 지원, 비용과 일정 통제, 또 문서 산출물 관리, 자원 관리, 뭐 필요하면 컨설팅, 멘토, 코칭, 교육, 훈련, 성과 평가, 뭐 품질 및 위기 관리, 프로세스 표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 어떤 부분이 뭐 어차피 주어진 납기나 이런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빨랑빨랑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설계 단계에서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자꾸 구현 단계로 넘어가면 힘이 들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PMO가 빨리빨리 어차피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분이고 또 PMO에 대한 방법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아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쪽은 PM은 아예 사업 관리라는 영역이에요. 바로 이 10개의 영역이죠. 근데 이제 2000년대 이전에는 품질이라는 영역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범위라는 영역, 뭐 의사소통이라는 이런 영역, 뭐 이해관계자라는 이런 영역이 이제 새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PMO 같은 경우엔 사업 관리도 하지만 하여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데 뭔가 어려우면 PMO가 전방위적으로 또 그 다음에 후방 지원까지 해주는 그러한 그 영역을 우리가 수행 영역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크게 얘기하면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수명주기,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수명주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내에서 이 10개의 이 관리 영역 또는 주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PMO는 계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계약자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성공과 관련돼서 일하는 조직이나 주체고요. 물론 이게 이제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난번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제 메일로도 질문을 해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화로도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제 이 앞에 소개되어 있는 메일이나 홈페이지 쪽으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제 홈페이지 쪽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문가가 본 우리가 PM 제도의 문제점 중에 이 PM 사업 관리와 품질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PMO의 그 전체적인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그래서 그 현장에서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